갑시다. 자, 뭐 다들 알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보자. 항등식이 뭐예요? 항등식이. 이건 안 써도 돼. 등식의 한 종류 중 하나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 부등식은 아예 등식과 구분되는 거고. 그때 방정식은 뭐지? 조만간 이제 또 2차 방정식 다시 할 텐데.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를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에서는 결국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 계속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x가 뭐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고, 그 녀석의 이름을 보통은 근, 뭐 어떤 데는 해라고도 부릅니다. 근을 찾아주세요. 근이 몇 개인가요? 근이 존재는 하나요? 뭐 두 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등등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다면, 항등식은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그 x를 찾으라는 말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될 거다? 항상 성립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활용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항등식이 되도록 항등식을 만들어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다. 알았죠? 또는 뭐 왜 성립하니?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데 항등식은 사실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가 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등식에서는 어떤 얘기가 넘어가게 되냐면은 기본 성질로 넘어가죠.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다? 너 이미 알고 있는 거. 성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대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항등식이 이 식이 항등식이래. 그러면은 a, b는 얼마니?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게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 여보세요들? a는 얼마? 0. b는 얼마? 0이 되겠지. 우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와 똑같아. 그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a는 뭐랑 같아져요? d랑 같아지고 b랑 d는 같아집니다. 맞죠? 이걸 물어보는 게 목적이겠냐? 물론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왜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왜 a는 0이어야만 하는데 왜 b는 0이어야만 하는데 그냥 당연하니까가 아니라 항등식의 정의가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다 보니 x에 뭐 넣는 거야? 뭐 1, 2, 3, 4, 5, 6, 7 아무거나 넣는 거지. 그때 0을 넣어봅니다. a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b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b는 이제 0이니까 사라지고 나면은 x에 1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a 곱하기 1을 더하기 0은 0. 아, 그래서 또 a는 0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등장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x에 0을 넣어봤더니 좌변도 ax 사라지고 cx, 우변도 ecx 사라지니까 b는 d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b랑 d랑 같아지고 나서 x에 1을 넣어보면은 어때?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가 같아지는데 bd가 똑같으니까 서로 소거시켜주고 나면 남는 게 결국 뭐예요? a는 c가 나오게 된다, 맞지? 뭔 말 알? 그래서 a는 c다.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한글로 그냥 말로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양면이 똑같다.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했을 때 그 동류항의 개수들은 양면이 서로 똑같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식을 완성해 볼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식을 완성하는 건데 너무 심플하고. 그래서 항등식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라고 부르죠. 미정개수를 완성해서 항등식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정개수의 값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줄여서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뭐 각각 뭐랑 뭐다? 하나는 개수끼리 비교를 하자. 방금 했던 그 얘기죠. 동류항의 개수끼리 비교를 해서 찾아주는 방법과 두 번째, 아무런 x에 대해서
아무런 x,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다 보니까 아무 x는 막 대입을 하는 거야. x 값에 어떤 수치, 값을 대입을 함으로써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어쨌든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수치 대입법이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계수비교법이 뭐야? 수치 대입법이 뭐야? 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떤 문제에 수치대입법을 쓰니 그 문제의 형태라던가 뭐 자주 풀면서 나오는 그 문제의 생김새들을 좀 기억을 해놓자. 그때 계수비교법은 그냥 제일 단순한 예시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방금 했던 저런 문제.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너무 기분이다, 그치? 플러스 1이 된다. 이 식이 뭐라면 항등식이라면 뭐 해주세요?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이 중요하죠. 수치대입법에 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문제 생김새들이 어떻게 생겼어? 1차식으로 갈게 그냥. A의 x-1 플러스 B 곱하기 x-2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3x 플러스 7 할까? 3x 플러스 7이다 라는 식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이게 항등식이라면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죠. x에 뭐 넣어볼 거야? x에 나 1 넣어볼래? 2부터 넣을까? 2 넣어볼래. 그러면 b 부분이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좌변은 a 곱하기 1, a만 남고 우변은 얼마예요? 6, 17, 13? 13이 되는 거지. 너무 크다. 두 번째 x에 2 넣어서 a에 13인 걸 찾았으니 그걸 대입을 하고 x에 뭐 넣어주세요? 1을 넣습니다. a 부분은 사라지고 b 부분만 남는데 뭐야 저거? 마이너스 b다 그죠? 그게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수치대입법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마 보통 뭐라고 배워오냐면은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은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한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 라고 보통 배울 거다. 근데 그게 아니야. 계수비교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서 사실상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됩니다. 대신에 물론 뭐 더 편한 게 있을 수 있지. 근데 정확하게는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수치대입법의 풀이가 특정 문제를 좀 쉽게 또는 빠르게 또는 간편하게 푸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다?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합니다. 또는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쓴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냥 계수비교법을 쓸래요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둘 중 무엇을 쓰면 편하냐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하냐 안 편하냐로 생각을 해주면 좀 더 편할 거야. 알았지? 계수비교법의 가장 불편한 풀이는 뭐야? 양변이 싹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전개. 근데 이거는 전개가 안 돼 있잖아. 전개를 하는 과정 자체가 또 불필요한 연산이 필요하니까 쉽게 풀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끝.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기본적인 유형 몇 가지 막 풀어나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진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배웠던 마지막 내용 누구?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었죠.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의 관계식이 뭐야? A는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면서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식.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그 식. 그 식 자체가 뭐다? 항등식이다. 123이라는 수를 5로 나눠주면은 5, 20, 23, 5, 4, 23. 123이라는 수를 5로 나눠주면은 몫은 24, 나머지는 3. 이거 정리해보면 뭐 나와? 다시 123 나오잖아. 양변이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한다? 우변을 전개해주면 당연히 좌변과 같아져야 된다. 그때 우변이나 뭐 좌변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변에서 B나 Q, R 쪽에 미정계수 A, B, C를 써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찾아보라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이 문제는 계수비교법을 쓸까요? 또는 수치대입법을 쓸까요? 를 항상 고민하면서 풀어보자 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너네가 배웠던 누구? 바로 너무 쭉쭉 넘어간다. 나머지 정리인 거지. 마지막 단원.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지.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fx라는 식을 x-알파라는 1차식으로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외운 사람들은 답은 뭐다? f알파다. 어떻게 보통 외워?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누구? 알파죠. 그 알파를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대입을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나머지입니다라고 외우고 있을 거다. 그때 이 녀석이 왜 성립하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나눗셈에 대한 얘기 나왔고, 나누어지는 다항식 fx를 모르니까 fx는 x-알파로 나눈다. 그래서 몫을 qx, 나머지를 몰라. r이라고 쓰는 거지. 자, 여기서 뭐다? 이 식이 나눗셈의 관계식이잖아. 근데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라고 했어? 상등식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네? 미정계수 찾으래. 미정계수 누구? 나머지. R 값을 찾아보래. 그래서 너희들은 배수비교법을 쓸까? 수치대입법을 쓸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때 수치대입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어? 여기서는 A, B를 둘 다 물어봤지만, 그지? 첫 번째 장점은 이거야. 2를 대입함으로써 B를 사라지게 하고 A만 구하래. 그 다음에 뭐야? X에 1을 넣어주면은 A가 사라지고 B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 푼다고 쳐봐. 어떻게 해? A 뿔 B의 X는 3X. A 뿔 B가 3. 두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7. AB에 대한 식을 뭐 해야 되겠어요? 연립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거든. 그냥 1 넣고 2 넣으니까 A 나오고 B 나오고 바로바로 나와버리는데, 지금은 계수비교법을 쓰려고 하니까 연립을 해야 되네. A 뿔 B는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7 하면서,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연립이라는 불필요한 연산 대신 그냥 바로바로 값을 구하는 게 수시대입법의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만약에 A만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은 나는 구하고 싶지 않은 미정계수 누구 B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수치대입법이 여기서 쓰이는 목적이다. 자, fx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면은 누구도 몰라. 사실은 qx도 모르는 거지. 근데 계수비교법을 쓰고 싶다면은 우변을 싹 전개해서 좌변과 동류항끼리 계속 비교 싹싹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 R은 알아야겠지만 여기서도 상수항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냥 QX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수비교법을 써? 쓰려면은 얘도 차수부터 최고차의 계수부터 막 예측해가지고 또 다 전개 해가지고 상수항까지 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싶다? 구하고 싶지 않은 QX는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야. 나 이거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QX는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그래서 X에 알파를 넣어버릴래. 그 풀이가 바로 수치대입법을 어떻게 보면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의 기본. 알았음? 요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의 인수정리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끝이야. 인수정리는 사실 뒤에서 중요하지 이 단원에서는 뭐 되게 쉬운 내용이라서. 자, 개념 설명 정도는 이 정도고 이미 다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 풀면서 나오는 유형들. 그 유형들은 이제 앞 단원이랑 좀 다르게 막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고, 너희들이 되게 단순하게 배워왔다고 해야 되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녀석들을 좀 원리까지 해서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중요한 단원들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거든. 알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응용형, 질문 많이 나올 법한 유형 등 해서 문제 몇 가지 또 한번 어제처럼 싹 풀어봅시다.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갈게요. 근데 이거 나만 색칠 안 돼 있냐? 너네 거도 색칠 안 돼 있냐? 초록색 막 색칠돼 있지? 너네 거는. 그지? 한 칸씩 차 있지? 막 3칸 차 있고 하지? 오케이. 씨, 색깔 구분이 안 되네. 이거 수치대입법이냐? 계수비교법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하지 않니? 123번? 그죠? 왜 이걸 계수비교법에 넣어놨는지 난 모르겠네. 뭐 의문은 좀 가지면서 풀자. 알았죠? 일단 125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쉽다. 어, 이거 가야겠다. 133번. 좀 기본 문제 먼저 풀까? 이거. 그러면 많이 필요하겠는데? 음, 이 정도까지만 할까? 시간상 더는 풀면은 풀이를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 하나만 더 풀자.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풀어보세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성립할 때 또는 뭐 x제곱 어쩌고저쩌고를 x3승 어쩌고저쩌고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qx 나머지가 bx 플러스 5 같은 말이다. 그렇죠? 자, 어제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때 a, b 그리고 q2를 찾아주세요. 일단 먼저 q를 사라지게 하면서 푸는 풀이도 가능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x에 1 넣고 x에 2 넣어서 qx 사라지게 하면서 a, b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네. 한 번 더 쓸게요. 실제로 우변을 전개하면서 특정 x를 넣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나오진 않잖아. q까지 나오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먼저 양변을 전개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해보자. q를 q로 두지 말고 맞춰가 보자. 일단은 뭐가 필요해? 3차항이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에서 x가 있으면 끝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항이 없어. 그게 힌트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지금 어디를 전개하냐? 이렇게 전개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여기서 전개했을 때 뭐가 나오도록 플러스 3이 나오면 되겠네. 여기는 플러스 3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는 찾았고 qx는 찾아버렸고 그러면 이제 우변 qx 부분을 찾았으니까 우변을 전개해주면서 누구까지? a와 b까지 찾아가 보자. 1차항 한번 만들어 가볼까? 1차항의 개수가 현재 얼마입니까? 여기서 1, 여기서 마이너스 9 그리고 b까지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3을 더해. 3이 나와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8 더하기 b가 3 되려면 b는 얼마? 11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가보자. 여기 상수항 얼마? 3, 5, 8. a는 8. 그러면 이제 q2까지 찾을까? q2 얼마야? 5냐? 그러면 세 놈을 다 더해주면 답이겠네. 13, 24가 답이겠네요. 답은 5번. 맞췄죠? 끝. 그 다음에 133번으로 넘어가 보자. 133번도 뭡니까? 어떠한 등식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뭐예요? 항등식이라는 얘기다. 맞지?
거기서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그냥 미정에서 AB를 아니구나. AB에다가 FX까지, F3까지 찾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뭐 F3를 먼저 나오든 아니면 AB가 먼저 나오든 해야 되는데 FX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X가 이번에는 존재하네. X에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좌변은 빵.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자, 두 번째. 얘를 영대대로 하는 거 대입을 할 수 있다 맞지? X제곱에다가 뭘 넣는다? 2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자. 뭐 필요하다면 X는 뿔마 루트 1로 가주면 되겠지. 어쨌든 좌변은 뭐다? 0. 우변은 뭐다? 4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러면 둘이 연립해주면 AB가 나오겠네요.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은 3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B는 2. 맞나? 맞다. 이렇게 AB가 나왔고 그러면은 저 식 자체가 FX 빼고는 다 완성이지. 근데 FX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 F3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변에 싹 집어넣고 나서 뭐 해주시면 됩니다. F3를 구하기 위한 X의 얼마? 3을 넣어주면은 뭐 답은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사실 이 문제 풀려고 한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인데 뭐냐면 요거 얘들아. 만약에 저기 X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2면 어떻게 할래? X제곱에 마이너스 1 넣는다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흔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해서 진짜 실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있잖아. 결국 여기 없네. 결국 항등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양변이 똑같이 생겼어. OX는 OX 또는 OX는 뭐 굳이 쓰자면 2X 더하기 3X 이거 항등식이죠. X에 I를 넣으면 틀리나? 2I를 넣으면 틀려? 아니거든. 뭐 양변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라고 하지만은 허수를 넣어도 사실은 성립합니다. 그냥 사실은 그래서 아까 썼었는데 항등식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든 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는 문제 실제로 등장한다 안 한다? 실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때는 일부러 이런 말을 안 하고 항등식일 때라고 주는 문제들도 많아. 알았어? 또는 아니야. 모든 실수라고 자꾸 해야 되네. 아무튼 그때는 어쨌든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답이래.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양변 전개해야 되겠네. 수치 대입법 말고 계수 비교법을 써야 되겠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허수 막 넣어도 돼요. 알았죠? 실제로 등장하는 문제였고 137번 문제는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등식이 어디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까지만 먼저 한번 보자. 이 상태로 식을 두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 자체가 뭐다? K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두고 개수를 빵빵으로 맞추는 게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이상 문제네요. 하지 말고. 맞지? 지금은 X, Y 상태를 정리해놓고 우리 눈에는 당연히 X와 Y가 미지 쓰는 게 더 편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를 가지고 있는 놈 이게 다네? 그 다음에 K가 없는 놈으로 나눠서 K에 대한 상수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알았죠? 요게 이제 뭐 2차 방정식이나 다른 어떤 고차 방정식에다가 섞은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 139번을 풀이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거 어떻게 출발할래? 얘들아. 등식이 없잖아. 맞지? 맞죠? 등식이 없는데 항등식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냐? 답 맞춘 사람. 오. 맞췄니? 맞았니? 이 답 몇 번이야? 4번이래. 4번이래. 맞았니? 맞았니? 아, 오케이. 다들 할 줄 아네.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거 잊지 마세요. 2학년, 3학년 때도 자주 나온다, 이거는. 항등식을 대놓고 두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식으로 만들어줘. 어쨌든
분수꼴의 식을 제공을 하면서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라고 하면은 뭐다? 는 k가 잡아주면 돼. 단 k는 실수하면서. 그러고 나서 양면에 분모 있는 녀석을 곱해주죠. ax-by 플러스 10은 뭐다? 2kx 마이너스 ky 플러스 2k. 그래서 이게 뭐다? x에 대한 xy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누구 맞춰주면 돼요. 동류한 개수 a는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 k. b는 k네. 그 다음에 10은 2k. 그래서 여기서 먼저 k가 5가 나오고 k가 5가 나왔으니까 b가 5가 나오고 k가 5가 나왔으니까 a는 10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답은 15겠네. 4번.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43번 가보자. 요것도 다들 잘 했나요? 자, 일단 요 문제는 사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183번이라서 일부러 요거 풀어보자라고 한 건데 일단은 여기서 뭐 한글로 모든 개수의 합 또는 요 전개식의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도 한글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A빵, A1, A2, A3, A10까지 구해주세요. 그때 뭐 한다? X 부분은 사라지게 하고 싶어. X에 뭐 넣자? 1 넣자. 그게 가. 일단 값은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2겠네. 그게 A빵, A1부터 해서 A10까지야. 두 번째는 얘네들은 뭐예요? 뿔마 반복하고 있네. X 자리에 뭐 넣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지? 그래서 저변은 또 뭐야? 이번에는 2의 5승이냐? 30이네요. A빵 마이너스 A1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A10으로 끝나겠네. 홀수 번지항들은 마이너스, 짝수 번지항들은 플러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또는 라를 보면은 어때?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 중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A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수항은 상수항을 5승해주면 끝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A10이야? A10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 1을 5승해주면 되겠지. 역시 1의 5승.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2x제곱을 출발했다면 3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면 뭐 여기도 마이너스 32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상수항을 또 다른 말로는 x에 0 넣는다라고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참고는 하시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딱 두 가지 항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 자, 뭐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때 또 수학도 다양한 과목들 배우잖아. 뭐 대수도 있고 미적분 원도 있고 확통도 있고 한데 요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이항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그 단원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유형이 될 거다 그때는. 알았죠? 그래서 요 풀이 자체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너희들은 확통 언제 배우나? 보통 2학년 선택 과목으로 배우지. 너네는 3학년 때 미적분 선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수능 교과목인데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때 보통 많이 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았죠? 요 유형 자체를 어떻게 풀었는지 자체를 전체를 좀 기억을 해두는 게 도움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알았지?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 자, 혹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값은 답은 안 구할게요. 그 다음에 147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요거는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 좀 이따가 할까? 147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요거는 좀 이따가 풀어야죠. 쉬고 나서 151번부터 갈게요. 자, 151번은 사실 152번이랑 비교하라는 의미를 두 개 같이 내놓은 거야. 둘 다 뭐 좋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라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52번은 뭐냐?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냥 안 쓰면 되고, 여기서는 나누어 떨어진다가 아니라 나머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맞죠? 자, 둘의 차이 뭐다? QX 앞에 붙어있는 저 나누는 식 자체가 뭐 된다? 아까도 했던 얘기.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와 되지 않는 문제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맞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우리는 AB만 구하고 싶어. QX는 다시 한번 왜 안 구해? 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X에 1 넣고 X에 2 넣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항등식이래.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인데 둘 중 뭐 쓸래? 수치대입법 쓸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유형이 나머지 정리거든. 거기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다 없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역시 151번도 AB죠? Q는 안 구하죠? A씨 왜 구해? 아무튼 AB죠? 똑같은 뭐 질문인데 얘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쓴다고 해봐야 AB를 빨리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못 쓰니까 개수비교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Q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내가 찾아가는 1차식이 되어줘야지. 최고차계수 주어져 있네, X. 상수항 주어져 있네, 플러스 3.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주면 AB 완성. 그래서 정리해서 2차항과 1차항의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눗셈의 관계식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요거를 스스로한테 의문을 던져야 된다. 알았죠? 그러면서 뭔가 익숙함을 가지고 풀지 말고 계속 문제 생김새,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이제 풀이 찾아가. 알았을?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47번 풀이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뭐 좀 이따 같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 다른 문제 하나 있어. 자, 다 왔죠? 자, 147번은 아마 뒤에 나올 거야. 조금 다른 느낌의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x 3승 비슷한 거니까 4x 제곱 뭐 막 쓰는 거예요. 개수는 지저분할 수 있어요. 자, 를 a빵 a1 x-2의 샴띵 1승 a2 x-2의 제곱 a3 x-2의 3승이라고 할 때, 또는 뭐 항상 성립할 때, 그때 A1, A0 뭐 말이 안 나오냐. 2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4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자, 이거는 내가 막 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뭔가를 대입해서 값을 내는 게 아니지. 무조건 A1, A2, A3, A0까지 다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되지.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기로 바꿔볼게. 근데 왜 3, 4로 넘어갔냐? 2, 3이야? 얘네들 한번 각각 찾아보세요. 참고로 값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조금 바꾸자. 1로 가자 그냥. 2는 지저분할 것 같아. 한번 풀어볼까? 기기. 자, 이건 무슨 유형인지 알겠어? 아까도 쉬기 전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조립제법입니다. 연조립제법. 알았죠? 일단은 저 문제는 그냥 A빵, A1, A2, A3, A5 뭐 이런 것들 더하는 거지. 근데 습관적으로 1과 마이너스를 넣지는 말고. 맞죠? 얘들은 살려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아까처럼 1과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아니라 X에다가 2를 넣고 X에다가 0을 넣어야지. 그러면 뭐 좌변은 그렇다 치고 좌변은 너희들이 계산하고, 우변이 뭐다? 얘가 A빵, A1, A2, 점점점 해서 A6까지의 합. 얘는 어때? 0을 넣으니까 뒤에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점점점 해서 A6를 더하는 것까지. 그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하면 돼요. 그렇지? 얘는 뭐다? 연조립제법.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몇 번 써주세요. 이거 문제 하나 더 있다 근데 좀 이따 하나 더 풀 거야. 그때 누구로? 1, 4, 마이너스 5, 1을 누구로? x 마이너스 1로 몇 번?
세 번 조립제법 하는 거지. 누구로? 1로. 여기도 1로. 여기도 1로. 얘가 아까처럼 x-2였다면 2로. 그러면은 일단은 해볼까요? 1, 1, 5. 아씨, 왜 0 나와? 두 번째, 여기는 뭐야? 여기까지 가야 되지. 맞지? 맞게 한 거지, 내가 지금 계산.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됐음?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 과정이 뭐야? 저기 저 주어져 있던 x3승 뭐시기 저 녀석을 뭐 한 거야? 일단 x-로 나눴습니다. 그때 몫이 뭐래요? 뭐 x제곱 5x 플러스 빵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 x제곱 플러스 5x 부분을 다시 한번 뭐로? 또 x-로 나눈 거고, 그랬더니 몫이 x 플러스 6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6이 나온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 x 플러스 6 부분을 한 번 더 또 x-1로 나눠서 뭐 만든 거야? 1, 1, 그리고 플러스 7로 만들어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 녀석 자체를 어떻게 바라본 거다? x-1로 먼저 한번 묶은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 a3 x-1의 제곱, a2 x-1, 그 다음에 a1 들어가고 바깥에 a빵.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 녀석 얘는 뭐다? 또 x-로 나눈 거지. 묶어준 거지. a3 x-1승,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은 a1 밖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만 한 번 더, 뭐 굳이 이대로 봐도 되지만 한 번 더 나눈다. a3가 몫이다. a2 둘이 자리만 바꿔봤어요. 저 구조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 여기 밑에서부터 뭐다? 전부 다 하나하나 A빵, A3, A2, A1, A0 순서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주립제법입니다. 알았지? 뭐 다들 맞게 풀었나? 이거 혹시 써야 되는 사람 있나? 시은이 혹시 쓰고 있나? 순서를 반대로 써. 이런 씨. 그래요. 요거는 지워도 되죠, 문제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풀어볼까, 얘들아? 잘 봐요. 자, 요번에는 뒷부분을 살짝 바꿀게. 이러면 어쩔래? 이게 이 유형의 최종 버전입니다. 좀만 지울게. 이 유형의 최종 버전입니다. 한번 풀어볼래요? 이번에도 A빵, A1, A2, A3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알았죠? 기기. 자, 요 녀석도 사실 이 식의 상태에서 변형을 해보면은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뭐예요? 뭘로 묶을까? 제일 많이 묶여있는 X-1. 그러면은 남은 게 A3, X-2, X-3 으로 묶이고, A2는 X-. 이 문제 잘 써놔. 학교에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바깥에 누구 들어가지 못하는 A빵. 그 다음에 뭐야? 요 몫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제일 많은 것. 누구? X-로 또 묶어. 그러면은 A3에 X-3 플러스 A2. 그리고 바깥에 A1. 그리고 또 요 몫에 있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굳이 쓰자면 X-3 곱하기 A3 플러스 A2. 그러면 뭐야? 저 밑에서부터 X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나눗셈에서의 목 나머지 그 전에 나머지로 A3, O2, 1, 제로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도 방금과 똑같아. 누구를? 1, 4, 마이너스 5, 1을 누구로 제일 먼저? 1로 조립제법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겠죠? 두 번째는 아까는 111로 쭉 내려갔다면 이번에는 2로 가는 거지. 너무 크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 초록색. 누구? 3으로 가는 겁니다. 10. 그럼 여기서부터 A3, A2, A1, A0가 되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요것도 역시 연조리제법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 버전이니까 잘 봐둘게요. 알았죠? 끝.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 풀 거야. 근데 너무 기본 문제들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건너뛰도록 하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녀석 포함해서 세 문제만 딱 가보자. 시간이 되려나는 모르겠다. 한 문제가 좀 많이 길어져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건 뭐야? 아, 필요 없어. 이거는 보니까 너네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반들은 설명하는데 빼고 2차식 나누는 게 어딨니? 왜 다 1차식이니? 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이 근처. 요거 나온 것 같다? 이건 뭐야? 아, 너무 응용을 하고 있어서 덥다. 그냥 기본 하나 하자. 기본 하나 하고 205번 풀고 계세요. 번호 써놓을게. 여기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숙제 풀이 하면서 가도록 하고 내가 찐으로 풀리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 224번. 224번. 그 다음에 제곱 어딨니? 유형 너무 많다. 이게 뭐야? 조립제법까지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거 가야겠다. 250번. 자,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205번부터 가볼까요? 마지막 마무리. fx를 x-4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3qx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한다? 관계식을 쓴다. 왜요? 1차식은 나눴는데 몫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누구는? 여기까지는 보자마자 사실 Q-1을 쓴다. 왜? 나머지만 말했으니까. 맞죠? 나머지 정리를 쓴 거지. 그래서 뭐 한다? 우리한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1을 구하시오잖아. 그래서 이 식에다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넣고 그때 값을 대입하면 끝이다. 알았죠? 끝. 뭐 다들 잘 했겠지? 다음 224번. 사실 224번 때문에 시간 걸린다라고 했던 건데 다들 잘 풀었냐? 이거 맞은 사람 손. 답 나도 몰라. 답은 나도 몰라. 나도 아직 안 풀어봐서. 4래요. 맞은 사람 손. 오케이. 혹시 풀었나? 답은 잘못됐나? 아, 푸는 방법은 아나? 자네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잘 모르겠나? 아, 오케이. 자, 요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던 얘기지. 저기 시은이는 이제 지겹지. 아까 그건데. 자, 123을 원래 제대로 나눠주면은 이거죠. 그래서 123은 5로 나눈 몫은 24고요. 나머지는 3입니다. 이거잖아. 그런데 자, 123을 나눠볼 거야. 5로 5, 20, 5, 3, 15, 8. 123을 5로 나누면 몫이 23이고요. 나머지는 8입니다. 나눗셈이라는 거를 제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근데 검산을 해보면 우변 계산이 좀 얼마 나와? 123 나와. 그러니까 연산이 잘못된 건 아니란 거지. 나눗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깨진 것뿐. 뭔 소린지 알겠니?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틀렸지. 근데 그거는 나눗셈의 규칙이 틀린 거지 연산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연산을 제대로 해놓은 과정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해주려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누구만? 요 나머지만.
나머지 8 부분만 뭐 해주세요? 다시 5로 나눠주세요. 그럼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러면 그 밑에 과정으로 넘어갈 때 알아서 잘 몫도 나머지도 맞춰질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다시 간다. 일단 첫 번째 뭐 나와 있습니까? 이 최소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관계식을 쓸까요?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건 관계식 안 씁니다. 몫은 Q1X, 나머지는 2X 플러스 1. 두 번째. 누구? 어디 갔냐? X만 3을 나눈 나머지 뭐예요? F3. 나눗셈의 관계식을 그냥 바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보자. 3차식을 나눈 애 또 다시 한번 나눗셈의 관계식 써봤다. 몫은 몰라. 큐트로 가자. 그리고 나머지를 쓰는 거지. 구하시오지. 그때 RX라고 해서 RX 쓰지 말고 3차식을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이겠지. 초록색을 쓰자. 맞죠? 자, 여기서 요 노란색의 형태의 저 노란색 식을 가져다 써야 돼.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요 식의 형태로 물어보는 3차식 나눈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2차식을 나눈 나눗셈의 관계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나 x-1의 제곱으로 여기는 지금 여기를 곱하기로 해서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 근데 여기도 곱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이걸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발생하지.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수의 나눗셈에서 뭐야?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8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차수래. 여기서는 크기가 더 작아야 되지. 여기서는 차수가 작아야 되지. 그래서 뭐 한다? 한 번 더 나머지 부분만 나눗셈을 진행한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이 녀석만 얘로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때 최고차의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몫은 A가 되는데 나머지가 필요하죠. 그 나머지 자리에 결국은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일 거니까 얘를 가져다 쓰는 거죠. BC를 가지고 식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쓰는 거지. 요걸 생각하면 편해. 얘를 모르겠다. 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왜? 걔가 나머지 만들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 미지수가 분명히 A, B, C 3개가 남았는데 식이 딸랑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지? 또는 뭐 이 식 2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2개 가지고 미지수 3개 못 찾거든. 근데 이제는 두 번째 형태를 썼더니 미지수가 하나 남았네? 빨간색 식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x에 3을 넣는다. 마무리. 그냥 좌변은 f3니까 3이고요. 우변은 얘는 0이고요. 얘는 뭐야? 4야? 4예야? 4에 5요. 얘는 7이 되는 겁니다. 끝! a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 r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a에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x-1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생략. 끝. 이게 rx라서 답은 R2 4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음? 이런 원리입니다. 자, 요 문제 224번을 포함하는 이 유형 자체를 별표 쳐주세요. 여기서 다른 문제도 있어. 더 쉽게 풀리는 다른 유형이라 해야 되나?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제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다. 공통 수학 원 교재 중에 교과서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나는 이건 것 같아. 뒤에 있는 뭐 인수분해도 있고 2차 방정식 있고 2차 함수도 있는데 활용이 어려운 거 빼고 연산이 지저분해지고 어려운 거 또는 개념 설명 자체가 어려운 거는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변형해 주세요. 알았죠? 끝. 그럼 일단 250번은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해야겠다. 여러분 넘겨야겠다. 이건 인수정리 관련된 건데 인수정리는 아까 말했듯이 뒤에서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인수정리가 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 알았죠?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저거랑 관련된 거 자세하게 좀 풀어줄게.
어쨌든 끝 여기까지.